23년도, 24년과 25년에도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주장을 하셨었고 지금도 계속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락론자들을 보면서 이제는 분석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조금 암울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이죠. 물론 얼마 전이라고 하기엔 조금 기간이 됐네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주택시장 안정화 TFT 자문단에 한문도 교수와 박은정 감정평가사가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못 잡겠구나, 아니 잡을 생각이 없나?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문도 교수와 박은정 감정평가사는 유튜브에 이름을 검색하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주장하셨던 분들이고, 박은정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22년 하락 때 이제 하락을 맞췄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초대도 해주고 계속해서 이제 그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이긴 한데,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거의 비슷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걸 받아줄 사람들이 없다. 소득 대비 대출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지금 부실률이 너무 높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주야장천 하락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틀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22년도에도 하락을 계속 얘기했지만 23년도 반등을 했었죠. 그때도 계속 하락한다고 얘기했었고 24년과 25년에도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주장을 하셨었고 한 번도 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린 알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반등을 했는지요. 저는 이런 하락론자들을 보면서 이제는 분석이 아니라 이분들의 당위의 영역으로 본인들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락을 주장하기보다는 본인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떨어질 때까지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논리가 아닌 당위의 문제로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본인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런 두 분이 주택시장 안정화 TFT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답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락론자 중에서도 하락을 한다라는 이유를 정말 괜찮은 설득의 이유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이 틀렸을 때 그냥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이런 부분은 틀린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똑같은 주장만 하고 있고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하락론자처럼 좀 논리적이고 괜찮은 전략들, 괜찮은 주장들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 또한 과도하게 오른 집값은 조정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하락론자건 상승론자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론자의 주장이든 하락론자의 주장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거를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락론자들보다 상승론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매물이 많아질지, 어떻게 해야 공급이 늘어날지, 어떻게 해야 부자들이 낮은 가격에 집을 팔지를 하락론자보다 상승론자들이 훨씬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진짜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나라도 던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집값을 잡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상승론자들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부익남님이나 빠숑님, 영끌오적으로 되게 유명하죠. 이렇게 영끌오적으로 욕먹던 사람들이 오히려 집값 거품을 더 걱정해요.
이분들의 영상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집값이 거품인 것도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걱정하는 것들, 이렇게 가면은 더 오를 것 같은데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오른 지역에 대한 경계도 항상 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도 제시하죠. 예를 들면 부익남님 같은 경우는 뭐 빌라 시장을 더 키워야 된다. 그리고 부산을 키워가지고 자산가들이 내려가는 전략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상승하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사세요라는 주장이 아니라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학위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 어떻게 그 사람들 말을 믿어? 그냥 단순 유튜버 아니야? 이렇게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서울대 김경민 교수도 있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포커싱을 해본다면 부동산 R114라는 사이트에서 몇십 년 동안 근무한 윤지혜 랩장, 이런 분들도 겠죠. 저는 이분들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좋은 데이터,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외에도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대안을 제시할 사람들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중에 하락론자보다 상승론자가 더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고 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본인의 하락 주장이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야장천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부동산 상승을 부추긴다고 비판받는 상승론자들이 훨씬 더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그리고 여당이 가지고 있는 철학 자체가 문제일 확률이 높죠. 그런데 재임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고 벌써부터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넘겨주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빨리 피벗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싫지 않거든요.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싫지 않습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백묘흑묘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이 백묘흑묘론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봤을 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 쪽보다는 보수 쪽이 훨씬 더 잘 대응을 했고 잘 대처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어요. 주식 쪽은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평도 많고, 뭐 다른 부분에 일처리가 빠르다, 뭐 외교 쪽도 뭐 낫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취임했을 때 하신 말씀처럼 백묘흑묘,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때?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검은 고양이면 어때? 흰 고양이면 어때? 상승론자면 어때? 하락론자면 어때? 집값만 잘 잡으면 되지. 그런데 집값 잡는 그 의견들을 상승론자들이 더 잘 제시하고 보수 쪽이 더 잘 제시한다면 보수 쪽 인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부동산으로 정권을 내주지 않을 거예요. 만약 피벗이 없다면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정권을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식 흑묘백묘론이 부디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도 많은 분들의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크릿 브라더 큐레이팅과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